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적한 지방 소도시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부모님 두 분을 어린 나이에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재수가 없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 후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요구할 때도 제 인생은 끝끝내 불행으로 결말을 짓겠구나 했었죠. 하지만 사람은 죽으란 법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웃는 이에게 복이 오고 착하게 살면 그 복이 다시 되돌아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와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나름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저에게도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제가 제 삶의 두 번째 엄마를 얻어 지금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의 두 번째 엄마의 정체는 바로 저의 전시모랍니다.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어떻게 전시모와 모녀지간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는지 다들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이야기를 한번 재미있게 풀어볼 테니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부모님을 어린 나이에 잃었습니다. 저를 낳으시고 2년 후에 암에 걸리시게 된 엄마는 제가 5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엄마와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요. 부유한 편이 아니었지만 아빠가 남겨준 유산이 조금 있어서 저는 그 돈을 가지고 고향인 서울에서 지방 소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는 한창 제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사람 많고 복잡하고 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서울에서 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한적하고 조용한 곳으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아가씨, 여기 꽃집 차리려고 그래? 그렇지 않아도 동네가 칙칙했는데 처음 보는 젊은 아가씨가 와서 꽃집을 차린다니까 기대가 되네. 내가 동네 아줌마들한테 소문 많이 내줄게. 지방으로 내려간 저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선 상가 1층에 꽃집 겸 카페를 차렸습니다. 제가 꽃집과 카페 창업을 선택한 이유는 예쁜 꽃과 향기로운 커피향을 맡으면 심신의 안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가게를 차릴 때는 젊은 손님들이 줄을 이을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어머님들이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커피 마시면 꽃밭에서 마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공짜로 꽃도 구경하고 얼마나 좋아. 어머님들이 꽃을 좋아하셔서 그런지 꽃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매일같이 카페로 찾아와 수다를 떠시는 어머님들을 보며 저희 엄마가 생각나기도 하고 마음이 따뜻해져서 어머님들이 제 카페에 찾아오시는 게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사장 아가씨, 나 또 왔어. 친구들은 오늘 다 약속이 있다고 못 와서 나 혼자 왔네. 내일 먹던 커피로 한 잔 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저희 가게에 출석 도장을 찍으시는 어머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어머님은 피부가 진주빛의 아주 단아한 분위기의 어머님이셨어요. 여사님은 저희 가게랑 가까운 곳에서 사세요? 매일 들러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우리 집 여기 바로 앞 5분 거리에 있어. 내가 꽃을 좋아해서 어릴 때 내 꿈이 꽃집 사장하는 거였거든. 그래서 꽃 구경하러 오는 거야. 그래도 괜찮지? 노인네들 때문에 장사하는데 방해되는 게 아닌가 싶네. 아니에요. 저는 여사님들이 저희 카페 와주셔서 정말 좋고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와주세요. 다음 날에도 어머님들이 저희 카페에 와주셨습니다. 꽃을 좋아해서 꽃집 사장님이 되고 싶다는 어머님 말씀이 계속 귀에 맴돌았던 저는 카페에 오신 어머님들께 꽃 한 송이씩을 나눠드렸습니다. 내가 어제 사장 아가씨한테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봐. 내가 꽃 좋아한다고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아들이 매일 여기서 꽃 한 송이씩 사오거든.
아, 맞다. 윤호가 여기서 매일 꽃 사다 준다고 했지? 매일 여기로 오는 거면 사장 아가씨도 누군지 알겠다. 여기 매일 꽃 사러 오는 청년이 이 언니 아들이야. 이 동네 유명한 효자. 저희 꽃집에서 매일 꽃을 사와 준다는 아들이 있다는 어머님의 말에 그 손님을 단번에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제 또래의 남자였는데 매일 퇴근 시간쯤 와서 꽃 한 송이씩을 사가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내에게 사다 드리는 로맨티시스트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께 사다 드리는 효자일 거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도 그 아드님은 어김없이 저희 꽃집에 들렀습니다. 오늘 새로 들어온 꽃 있으면 그걸로 한 송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문받은 꽃 한 송이가 아닌 2송이를 포장해 건넸습니다. 그러자 아드님이 크게 당황해했습니다. 사장님, 꽃 잘못 주신 것 같은데요. 저 2송이가 아니라 한 송이로 주문했어요. 한 송이는 서비스예요. 어머님이 매일 저희 카페에 오시는 거 아세요? 오늘 어머님께서 아드님이 매일 저희 카페에서 꽃을 사다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머님한테도 손님한테도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거 참 부끄럽네요.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꽃이 이어준 인연이라고 해야 할까요? 꽃이 좋아 매일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던 어머님은 저의 시모가 되었고, 꽃을 좋아하는 어머니를 위해 저희 꽃집에서 매일 꽃 한 송이를 사가던 아드님은 저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사적인 대화를 처음 나누게 된 날부터 저희는 매일매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커피를 마시면서 더 긴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지민씨, 저 커피 한 잔 내려주실래요? 날이 추워져서 그런가 따뜻한 커피가 한 잔이 마시고 싶어졌네요. 윤호씨 커피 안 드시길래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커피 말고 다른 거 드실래요? 저 커피 안 좋아하는 거 들켰네요. 커피만 마시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을 못 자서 안 마시거든요. 그럼 커피 말고 다른 걸로 부탁드려요. 그날 이후부터 남편과 커피를 마시는 일이 카페 마감 전에 필수 루틴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문 닫은 카페 안에서 남편과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누군가가 본 건지 어머님들 사이에 남편과 제가 교제를 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 아가씨, 윤호랑 사귄다는 말이 사실이야? 밤마다 여기서 윤호랑 데이트한다는 소문이 동네에 쫙 났던데. 어머, 우리 금자 언니 드디어 며느리 얻는 거야? 둘 다 선남선녀라 잘 어울리긴 해. 그치? 사장 아가씨, 우리 윤호랑 결혼하면 내가 축의금 왕창 낼 테니까 생각해봐. 윤호한테 시집 가면 시집살이도 안 당할 거야. 그건 내가 보장해. 시모의 귀에까지 남편과 제가 사귀고 있다는 소문이 들어가게 되자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민씨, 이렇게 된 거 우리 진지하게 한번 만나볼까요? 매일 마주치는 저희 어머니랑 어머니 친구분들 때문에 지민씨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지민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저희 결혼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봐요. 남편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진짜로 연애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소문이 나기 전부터 남편에게 사심이 가득했던 저는 남편의 고백을 냉큼 받아들였습니다. 남편과 진짜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고 난 후 시모는 저에게 전보다 훨씬 더 잘해주었습니다. 마치 엄마처럼 말이죠. 지민아, 너 무말랭이랑 콩자반 좋아한다고 해서 만들어봤어. 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반찬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또 만들어다 줄게.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해요. 괜히 저 때문에 어머님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매일 집구석에서 할 일 없이 TV만 보던 참에 뭐라도 할 일이 생겨서 나는 오히려 좋아. 그러니 부담 가지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바로 말해. 맛있게 잘 먹을게요, 어머님. 누가 해주는 반찬은 정말 오랜만이라 저 정말 감동받았어요. 시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들과 국거리를 만들어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여자 혼자서 카페랑 꽃집 정리하는 거 여간 힘든 일이 아니지. 내가 종종 와서 거들어줄게. 그 외에도 가게 일손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시모는 카페와 꽃집 청소일도 도와주시고 가게 마감하는 시간에 찾아와 마감일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시모는 그렇게 저희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 요즘 정말 행복해요. 윤호 씨한텐 비밀인데 사실 저는 윤호 씨보다 어머님이 더 좋아요. 그럼 우리 윤호한테 시집 아침이나. 나도 우리 지민이가 내 막내딸 같고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 아줌마들이 지민이 같은 며느리 놓치지 말라고 얼마나 성화인지 모른다. 그럼 저 윤호 씨랑 결혼하면 어머님이랑 한 집에서 같이 살래요. 저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 먹고 살고 싶어요. 그래도 되죠? 남편과 연애를 하고 난 후부터는 모든 것이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성격 차이 같은 것도 느끼지 못했고 금전적인 문제나 부모님의 결혼 반대 문제가 없었으니 저희가 결혼을 늦출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지민 씨가 정말 엄마한테 결혼하면 같이 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아들이니까 엄마랑 같이 사는 게 편하지만 지민 씨는 그래도 며느리인데 불편하지 않겠어요? 저랑 있을 땐 괜찮으니까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봐요. 지민 씨만 원하면 엄마 집 근처로 집 하나 얻어볼게요. 아니에요, 윤호 씨. 저 어머님한테 같이 살고 싶다고 했던 말 진심이었어요. 윤호 씨도 어머님이랑 떨어져 살면 어머님 걱정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어머님이랑 많이 친해져서 저도 윤호 씨처럼 어머님이랑 사는 게 더 편해서 그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남편은 시모 집 근처에 저희 신혼집을 구해보겠다고 했지만 저는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모와 같이 살고 싶었기 때문에 남편을 뜯어말렸습니다. 윤호 씨,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같이 있으면 마치 엄마랑 같이 있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아이 낳기 전까지만이라도 어머님이랑 같이 살아요, 우리. 저의 바람대로 남편과 결혼 후 저희는 시모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시모는 친모가 아니라 정말 친정엄마 같았습니다. 잔소리를 들어도 그게 좋았던 저는 시모의 잔소리도 즐기곤 했습니다. 지민아, 얼른 일어나야지. 밥은 먹고 출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맨날 그렇게 늦잠 잔다고 빈속으로 출근해서 커피 마시면 속 다 상해. 얼른 일어나. 어머님, 저 5분만 더 잘게요. 5분 뒤에 바로 일어날 테니까 그때 다시 깨워주세요. 아이고, 우리 지민이 아주 참만 보구만. 알겠어. 딱 5분만 더 자는 거야. 5분 뒤에 깨우면 벌떡 일어나야 돼? 저의 신혼생활은 남편이 아니라 시모 때문에 더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신혼생활을 더 즐겁게 만들어준 사람들이 더 있었는데 바로 남편의 사촌들이었습니다. 외동이었던 남편은 큰 집과 작은 집 사촌들과 친형제처럼 지내서 부부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재수씨, 윤호 명절은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거 아세요? 이번 추석에 다른 데 가지 말고 저희 부모님 집으로 오세요. 저희 엄마 음식 정말 좋으니까 기대하고 오세요. 아, 맞다. 당신한테 깜빡하고 말을 안 했네. 우리 집 명절은 큰 집에서 보내고 있으니까 이번 명절에 큰아버지 댁으로 가자. 당신이 가서 할 일은 없어. 형수님들이랑 큰어머니가 알아서 다 하실 거거든. 결혼 후 첫 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남편이 큰아버지 댁에서 명절을 보낸다고 해서 짐을 싸고 있었는데 시모는 거실에 앉아서 TV만 들여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모를 재촉했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30분 뒤면 출발하는데 어머님 짐 다 싸놓으셨어요? 짐 다 싸두셨으면 옷이라도 먼저 갈아입으세요. 윤호가 말 안 했니? 나는 윤호네 큰 집 안 가고 항상 혼자 집에서 명절 보냈어.
지민이 너는 결혼하고 첫 명절이니까 큰 집 가서 어른들한테 인사도 하고 재미있게 잘 놀다 와. 어머님, 명절 때마다 집에서 혼자 보내셨다고요? 왜요? 어머님 같이 가요. 어떻게 어머님만 혼자 집에 두고 저희끼리만 갈 수 있겠어요. 명절 때마다 시모가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모에게 계속 같이 가자고 조르니 남편이 저를 말렸습니다. 여보, 엄마는 집에 있는 게 더 편해서 그래. 나는 할아버지랑 할머니 차례 때문에 무조건 가야 돼서 그러니까 엄마는 걱정하지 말고 우리끼리 가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님을 혼자 두고 가? 아니면 당신 혼자 가는 건 어때? 내가 어머님이랑 집에 있을게.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당신이 빠지면 다들 뭐라고 하겠어. 엄마는 거기 가면 불편하기만 하니까 엄마를 위해서라도 엄마 보고 같이 가자고 하지 마. 시모도 끝까지 큰 집엔 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남편도 괜찮다고 해서 마음은 찝찝했지만 시모만 남겨두고 저희끼리 남편의 큰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큰 집에 도착하자 큰아버지, 큰어머니를 비롯해 모든 가족들이 저와 남편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윤호랑 귀한 조카 며느리 왔네. 둘 다 밥 안 먹고 왔지? 큰엄마가 얼른 밥 차려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남편의 큰 집과 작은 집 가족들은 남편을 막내 늦둥이 예뻐하듯 예뻐해 주셨습니다. 덩달아 남편의 아내인 저도 같이 예쁨을 받았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의문점이 하나 들었습니다. 10명이 좋게 넘는 남편의 가족들 중 시모의 안부를 묻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가족들에게 시모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었죠. 그 모습을 보고 시모를 챙겨야 할 사람은 나뿐이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큰어머니, 혹시 작은 반찬통 하나 있을까요? 전이 너무 맛있어서 집에 갈 때 조금 챙겨가고 싶어서요. 지민이 삐쩍 마르고 입이 짧아 보여서 기름기 있는 음식은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전을 좋아하는구나. 잡채도 같이 챙겨줄까? 제가 먹을 게 아니라 집에 계시는 저희 어머님 좀 챙겨드리려고요. 어머님도 큰 집에 오시는 줄 알고 명절 음식을 따로 하지 말자고 했었거든요. 전을 챙겨 저희 시모에게 가져다 주려고 한다고 했더니 큰어머니가 표정을 싹 굳히시며 냉소적인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민아, 생각해보니까 너 챙겨줄 전이 없을 것 같다. 지금 여기 있는 걸로는 여기 있는 식구들 한 끼 더 먹을 수 있을랑 말랑하는 양이라서 안 될 것 같네. 미안하다. 너희 시어머니 먹이고 싶거든. 근처에 있는 시장이나 마트 가서 전 모둠 파는 거 사서 먹여라. 시모에게 나눠줄 전이 없다고 말한 뒤 주방을 빠져나가는 큰어머니를 보며 느꼈습니다. 남편의 큰 집과 작은 집 식구들은 저희 시모를 싫어한다는 것을요. 그것을 깨닫게 된 제가 남편을 따로 불러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랑 큰어머니 사이 안 좋으셔? 아까 내가 어머님 가져다 드리게 전 좀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 먹어야 된다고 줄 거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시더라. 눈앞에 전이 한 무더기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큰어머니가 우리 어머님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말이야. 당신 큰어머니 앞에서 엄마 얘기 꺼냈어? 당신한테 말 못한 게 있는데 오래전에 엄마가 우리 큰어머니한테 아주 큰 잘못을 한 게 있어서 큰어머니랑 큰아버지가 엄마를 많이 안 좋아해. 그래서 엄마도 여기 안 오려고 했던 거고. 앞으로 다시는 우리 큰집 식구들 앞에서 엄마 이야기 막 꺼내지 마. 알겠지? 시모가 도대체 큰어머니에게 어떤 큰 잘못을 했길래 가족들이 시모를 단체로 왕따를 시키는 건가 싶었습니다. 왕따라는 단어 자체가 자극적이긴 하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계속해서 시모 걱정을 하자 남편이 저에게 먼저 집으로 돌아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나도 엄마 혼자 집에 두고 온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 당신 지금 집에 가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먼저 가서 엄마랑 좀 같이 있어 줄래? 당신도 여기 있으면
엄마 때문에 마음만 불편할 거 아니야. 어른들한테 이사 드렸으니까 나는 어머님한테 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어머님 말씀으로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명절에 혼자 집에 있으시는 게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나 먼저 가볼 테니까 당신이 다른 가족들한테 잘 좀 말해줘. 시모가 계속 마음이 쓰였던 저는 시모가 혼자 계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모는 혼자 돌아온 저를 보더니 왜 돌아왔냐며 속상해하셨습니다. 거기 있지 왜 왔어?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니까. 지민이 너 때문에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어머님 혼자 집에 두고 가서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나저나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 안 드셨으면 저랑 같이 나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오는 길에 보니까 식당이 꽤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시모는 왜 왔냐고 하시면서도 제가 돌아온 게 반가우셨는지 저랑 둘이서 보내는 추석 내내 싱글벙글이셨습니다. 시모와 또 하나의 추억을 쌓은 추석이 지나고 난 후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괌으로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보, 3주 뒤에 괌 여행 일정 잡아놨으니까 큰어머니랑 작은어머니랑 형수님들이랑 해서 일주일 정도 괌에서 쉬다 와. 추석 기간 동안 여자들 차례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했다고 남편들이 선물로 여행 보내주기로 했어. 어머님은? 어머님은 당연히 같이 못 가시는 거야? 그럼 나도 안 갈래. 그리고 나도 명절에 일손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내가 거기 껴서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형들이랑 돈 모아서 보내주는 거니까 당신도 다녀와. 엄마는 당신 없는 동안 내가 따로 모시고 여행 갈게. 당신 최근에 따뜻한 나라로 여행 가고 싶다고 계속 그랬었잖아. 추석 연휴 때 고생한 아내들을 위해 남편의 사촌들이 돈을 모아 아내들을 괌 여행에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또 시모만 빼놓고 가는 거라면 굳이 저까지 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를 어떻게든 보내고 싶었는지 저 몰래 제 여권으로 티켓까지 발급을 받아놨습니다. 당신 티켓 취소하면 환불도 못 받으니까 그냥 다녀와. 당신만 엄마 생각하는 거 아니고 나도 엄마 생각하고 있어. 정 그렇게 마음 쓰이면 올 때 엄마 선물로 비싸고 좋은 거 하나 사들고 오든가. 공짜로 해외여행을 보내준다고 하는 건데도 어찌나 가기 싫은지 정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여행에 가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 제가 가기 싫다고 징징대자 시모가 말했습니다. 지민아, 나만 아니면 즐겁게 놀다 올 수 있는 여행이었을 텐데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까지 여행 가기 싫어하니까 내가 마음이 안 좋다. 이왕 가는 거 나 신경 쓰지 말고 재미있게 놀다 와. 나는 윤호가 강원도 바다 데리고 가준다고 했으니까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올게. 네, 어머님. 그래도 저만 가서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꼭 저랑 어머님이랑 괌보다 더 좋은 데로 가요. 아시겠죠? 식사 거르지 마시고 잘 지내고 계세요? 저는 남편에게 시모를 잘 부탁한다며 꼭 좋은 곳에 모시고 가서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괌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시모를 두고 혼자 여행을 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안 좋았지만 막상 가서 쇼핑도 하고 수영도 하니까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놀게 되더라고요. 시모에겐 죄송했지만 오랜만에 정말 신나게 놀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저희 꽃집에 시든 꽃을 관리하러 가게로 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시모의 친구분들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민아, 너 지금 너희 시어머니 없어진 거 알고 있니? 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머님이 없어지셨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한테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요? 네 시어머니 윤호랑 강원도 놀러 갔다가 실종돼서 경찰들이 수색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 여기서 이럴 게 아니니까 얼른 집에 가봐라. 시모가 실종됐다는 말을 전해 듣고부터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가게 문도 제대로 잠그지 못하고 저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으로 가보니 남편 혼자 덩그러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실종됐다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주머니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지? 어머님 안에 계시지? 제 물음에도 남편은 대답을 하지 않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 여행 가고 이틀 뒤에 엄마랑 같이 강원도에 바다 보러 갔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엄마가 이런 편지 한 장만 남겨두시고 사라지셨어. 엄마,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것 같아. 남편이 건넨 종이에는 그리 길지 않은 시모의 마지막 유언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윤호야, 엄마는 늘 너에게 미안했단다. 지금 엄마는 너랑 지민이에게 짐만 되는 존재인 것 같아 견딜 수가 없구나. 지민이랑 잘 살거라. 부디 먼저 떠나는 이 어미를 원망하지 말아다오. 제 눈으로 시모가 남긴 유언을 확인을 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시모는 절대 그런 선택을 하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시모는 제가 긍정 요정이라고 부를 정도로 긍정적이신 분이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어머님은 몸도 마음도 건강하신 분이셨잖아. 여보,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어? 여보, 어머님이 사라지신 곳이 어디야? 내가 가서 찾아볼게. 지민아, 이미 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전문 다이버 불러서 바닷속도 살펴보고 뒷산까지 올라가서 다 뒤졌어. 근데 엄마가 사라진 그날이 마침 풍랑주의보가 떨어진 날이라 경찰들 말로는 엄마가 먼바다로 휩쓸려 가신 것 같대. 시모의 죽음은 저희 부모님들의 죽음보다 더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시모를 찾을 때까지 장례식을 미루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아들인 남편의 결정에 따라 제가 괌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시모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돌아오실 수도 있고 사라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조금만 더 찾아보고 장례식을 치러야 됐던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우리가 너무 섣부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장례식장에서도 제가 남편에게 시모를 더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니냐고 설득을 하자 옆에서 듣고 계시던 큰어머니가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너는 제발 그만 좀 해라. 우리 윤호 좀 그만 괴롭히라고. 지금 너보다 더 힘든 사람은 아들인 윤호야. 윤호라고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쉬웠겠어? 자기도 해볼 만큼 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런 결정을 내린 거지. 너는 애가 순종적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렇지만도 않구나. 재수씨 마음 힘든 거 저희도 잘 알아요. 근데 제가 봐도 윤호가 내린 결정이 맞는 것 같아요. 찾을 수 없는 사람 찾는다고 장례식 질질 끌어봐야 윤호랑 가족들만만 힘이 들 뿐이에요. 남편의 친가 식구들은 오래전부터 시모를 싫어해서 그런 건지 시모가 실종됐다고 해도 눈물을 흘리기는커녕 딱히 걱정하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이 실종된 것 마냥 그냥 조금 안타깝게만 여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꿈만 같았던 시모의 장례식을 마치고 난 후였습니다. 당신 가게문 안 열어? 언제까지 가게문 저렇게 닫아둘 거야? 어제 내가 가보니까 가게에 있던 꽃 다 시들었던데 저렇게 두면 꽃도 썩는 거 아니야? 여보, 미안한데 당신이 가서 꽃들 좀 다 버려줄 수 있어? 나 지금 당장은 가게 문 열 힘이 없어서 그래. 정말 미안해. 아니, 당신 엄마 죽는 것도 아니고 내 엄마가 죽었는데 왜 당신이 이 난리야?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데?
당신 이렇게 누워만 있는 걸 보는 거 나 진짜 힘들어서 그래. 시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 저에게 우울증이라는 녀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게 문도 열지 못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고 꼴보기 싫었는지 그런 저에게 매일같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말까지 스스럼없이 내뱉었죠. 내가 어머님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건데 왜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말을 해? 아프고 힘든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막말을 해야지 속이 시원해져? 당신이 지금 꼴같지도 않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아들인 나도 이렇게 멀쩡한데 고작 며느리 따위인 당신이 왜 이러는 거냔 말이야. 집에 쌓인 빨래만 해도 얼만 줄 알아? 엄마 없으니까 집안 살림할 사람 없는 게 지금 나한테 제일 큰 걱정거리라고. 동네에 소문난 효자가 맞았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제 사이도 점점 멀어져만 갔죠.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멀어지긴 했지만 정신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자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이혼을 요구해왔습니다. 당신이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나 밖에서 따로 만나는 여자 있어. 엄마 돌아가시고 나도 힘든데 자기가 더 힘들다고 집안일도 가게일도 내팽개치는 당신같이 이기적인 여자가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주는 여자를 만났어. 내가 다른 여자 만나게 된 건 다 당신 때문이니까 이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여. 순순히 받아들이라고? 바람 피운 사람이 뭐가 그렇게 당당해? 당신 머리에 나사가 풀려서 제정신이 아닌 바람에 바람 피우는 걸 왜 내 탓을 하냐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달라고? 이혼이라도 해달란 말이야?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어머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 그래? 당신 회복되는 대로 이혼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당신이 멘탈 강하고 건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 죽었다고 우울증 걸리는 거 보고 정이 확 떨어졌어. 당신같이 나약한 여자랑 살다가는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결론은 나랑 이혼해달라는 말이야. 당신 나가서 전셋집 구할 정도의 돈은 줄게. 깔끔하게 합의로 끝내자. 시모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가 생겨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남편에게 이혼당하겠다 싶었던 저는 6개월 만에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살면 남편이 저에게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생활로 복귀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폭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이렇게 비가 오면 저녁 손님은 없겠다 싶어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누군가 급하게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민이 맞지?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니 가게 문 앞에는 비를 쫄딱 맞은 환자복을 입고 있는 시모가 서 계셨습니다. 순간 죽은 시모가 귀신으로 나타난 건 줄 알고 놀란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시모가 저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지민아, 나다, 니 시엠이. 정신 좀 차려봐라. 저의 손을 잡는 시모의 손에서 온기가 전해지자마자 저는 제 눈앞에 있는 시모가 귀신이 아니라는 걸 그때서 알아차렸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시모가 기적처럼 살아 돌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맞으시죠? 어머님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 계셨어요? 제가 어머님을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다들 어머님 돌아가신 줄 알고 장례식까지 치렀다고요. 지민아, 나 안 죽었어. 나 아직 살아있어. 제발 나 좀 구해다오. 일단은 나랑 경찰서부터 같이 가자꾸나. 어머님, 일단 윤호 씨한테 연락할게요. 윤호 씨랑 같이 가요.
안 된다, 지민아. 윤호한테는 절대 연락하지 마라. 너랑 나랑 둘이 가야 돼. 남편에게는 절대 전화를 걸어서는 안 된다는 시모를 보면서 설마 시모가 사라지신 동안 노망이 나셔서 나타나신 건가 싶었습니다. 시모가 너무 불안해하셔서 일단은 시모가 하자는 대로 남편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시모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시모는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꺼내놓으셨습니다. 경찰관님, 제 아들놈이 사람 드문 강원도 바닷가 여인숙에 데리고 가서 저를 협박했습니다. 제가 남긴 유서는 제 아들 녀석이 쓰라고 협박해서 쓴 거예요. 제가 아들이 하라는 대로 유서를 써주니까 아들이 땅끝마을 근처에 있는 동네 요양병원에 저를 가둬넣었어요. 어머님, 지금 하시는 말씀 다 사실이에요? 윤호 씨가 정말 어머님한테 그런 짓을 했어요? 윤호 씨가 도대체 어머님한테 왜 그랬어요? 몸을 벌벌 떨며 말하는 시모가 거짓말을 한 것 같진 않지만 소문난 효자 외동아들인 남편이 시모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몰랐던 남편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윤호는 내 친자식이 아니야. 나는 윤호 아버지랑 재혼한 계모였어. 내 자식들도 있기는 했는데 윤호 아버지랑 윤호 친가 식구들한테 온갖 구박을 다 당해서 자기들끼리 집을 나간 지 오래됐어. 남편이 시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말에 충격을 받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절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윤호가 나한테 잘해주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 우리 애들 친아버지가, 그러니까 내 첫 번째 남편이 죽을 때 재산을 나한테 넘기고 죽었거든. 사는 동안 미안했다면서 말이야. 내가 큰 금액의 유산을 받은 걸 알게 된 윤호가 그때부터 나한테 잘해주더라고. 평생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지 않던 놈이 엄마라고 부르고 같이 살자면서 우리 집까지 짐을 싸들고 들어온 거야. 어머님, 그럼 윤호 씨가 돈 때문에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단 건데 왜 그걸 아시고도 안 내쫓으셨어요? 아무도 없이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었는데 윤호가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아들 노릇 해주니 너무 행복하더라고. 비록 거짓된 행동이라고 해도 나는 윤호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게 참 고마웠어. 그렇게라도 누군가랑 같이 있고 싶었거든. 시모의 사연을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눈물을 보이자 시모도 그제야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시모는 경찰서에서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남편이 시모를 요양원에 버린 것이 확인되자마자 남편은 바로 구속됐는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시모를 죽은 것으로 위장했던 계획은 혼자 계획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큰 집 식구들과 작은 집 식구들과 함께 계획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가 남편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님 죽은 걸로 위장하려고 일부러 나 괌으로 여행 보냈던 거였어? 여보, 나는 진짜 억울해. 큰아버지랑 작은아버지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진짜야. 당신은 내 말 믿지? 당신 큰아버지랑 작은아버지는 당신이 주도한 일이고 당신이 도와주면 어머님 재산 나눠주겠다고 했다던데? 당신 이미 당신 가족들한테 배신당한 지 오래야. 제발 나한테만큼은 솔직하게 말해. 시모의 죽음을 위장하고 시모를 요양원으로 유기시킨 동범인 남편의 친가가족들도 하나둘씩 구속을 당하게 되자 큰어머니가 저와 저희 시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동서, 이거 다 윤호가 작정하고 저지른 일이야. 윤호가 가색 떨면서 동서 모시고 사는 거 너무 힘들다고 하루라도 빨리 동서 재산 받고 싶다면서 동서가 스스로 죽은 것처럼 위장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사정을 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도와준 것뿐이라고. 큰어머니,
지금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윤호 씨가 계획한 일이 범죄라는 걸 모르시고 도와주신 건 아니잖아요. 다들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다 알고 계셨잖아요. 나는 친모가 아닌 계모를 억지로 모시고 사는 윤호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랬어. 솔직히 돈이 아니면 윤호가 왜 동서를 모시고 살겠어? 내 말이 틀렸어, 동서? 큰어머니가 시모를 찾아온 이유는 구속된 가족들을 위해서 찾아온 것이기도 했지만 남편에게서 받아야 될 돈을 받지 못해서 그게 너무 억울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윤호 걔가 동서 사망 신고만 하고 나면 바로 유선 물려받고 우리한테 어느 정도 나눠준다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동서 친자식들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 동서 친자식들 찾는 데만 한 세월 걸리고 동서 친자식들 설득시키는 데만 한 세월 걸려서 윤호가 동서 재산에는 손도 못 댔지 뭐야. 어떻게 보면 차라리 잘 됐어.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죽이려고 했던 윤호는 벌 좀 받아야 돼. 시모의 친자식 때문에 결국 시모의 재산에 손도 못 대고 있던 남편은 살아 돌아온 시모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도했던 남편이 가장 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난 후 제가 시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근데 그 요양원에서는 어떻게 빠져나오셨다고 했죠? 거기서 사람들 감시가 심했을 텐데 빠져나오시기 힘드셨죠? 그것들이 얼마나 독한지 눈에 불을 켜고 나를 감시했다니까. 근데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요양원에 식품 납품하러 오는 차가 있었어. 내가 그 기사한테 제발 살려달라고 사정을 했더니 요양원 사람들 몰래 나를 거기서 빼내주더라고. 그 사람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평생 거기서 갇혀서 거기서 죽었을 게다. 그러면서 시모는 그 기사님을 찾아 꼭 보답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사 찾으면 작게나마 돈으로 보상하고 싶은데 찾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나 때문에 일자리가 끊긴 건 아닌지 걱정스럽구나. 어머님,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좋은 일 하신 분이셨으니까 분명 그분에게도 좋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수소문 끝에 제가 시모를 살려준 기사님을 찾아냈고 시모는 그 기사님에게 보상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갑자기 저에게도 두꺼운 돈 뭉치를 건네셨습니다. 지민아,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다. 이 돈 가지고 가서 여기서 있었던 일들은 다 잊고 새 출발해라. 너라면 어디서든 잘 살 수 있을 게다. 어머님, 지금 저보고 떠나시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님, 저 부모님도 없고 갈 데 없는 거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 아직 윤호 씨랑 이혼도 마무리 못했는걸요? 윤호도 없는 이 집에서 언제까지 나랑 같이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니. 이 노인네가 젊은 아가씨 발목을 잡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구나. 이 돈이면 서울에서도 가게 차릴 수 있을 테니 고향으로 돌아가라. 시모는 저보고 고향인 서울로 가라고 하셨지만 저는 시모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떠나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모가 건네주는 돈을 받지 않고 시모 옆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가게 2년 더 연장해서 서울 못 올라가요. 2년은 꼼짝없이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어머님이 2년만 참으세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그럼 딱 2년만 더 있다가 2년 지나면 바로 나가서 살아. 알겠어? 시모는 어쩔 수 없다며 결국엔 저를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남편도 없는 집에서 시모와 둘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이혼 소송도 얼마 전에 끝이 났답니다. 제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게 되자 그 누구보다 시모가 기뻐하셨습니다. 그 돈이 너한테 가서 참 다행이다. 윤호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 절반을 나한테 넘겨주셨는데, 아니 글쎄
윤호랑 윤호 친가 식구들이 나한테는 절대로 못 준다고 찾아와서 욕하고 협박하는 바람에 내가 재산을 포기하고 윤호에게 다 넘겨주게 됐지 뭐니. 내가 여기 시집 와서 구박당하고 내 새끼들 잃은 거 생각하면 그 돈을 꼭 받았어야 했는데 그땐 내가 혼자라 힘이 없어서 한 푼도 챙기지 못했었다. 그럼 이거 어머님 돈이네요. 제가 어머님한테 되돌려드릴 테니까 어머님 그동안 서럽고 억울했던 마음 이걸로라도 푸세요. 아니다. 내 손에 들어온 적 없는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어쨌든 그 돈은 네 돈이야. 그러니까 그 돈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써. 알겠지? 그 이후로도 좋은 일은 계속 생겨났습니다. 남편이 시모의 죽음을 위장시키고 시모를 요양원에 보냈다는 소식을 들은 시모의 친자식들이 시모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시모와 시모의 친자식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오열을 하셨습니다. 헤어진 가족들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얘들아, 지민이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막내딸이다. 그러니까 너네도 지민이를 막내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잘 지내주려무나. 이 엄이 마지막 소원이다. 친자식들에게 저를 막내딸로 소개하는 시모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를 막내딸로 받아준 시모에게 저는 지금 어머님이 아니라 엄마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저는 우리 엄마와 평생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거랍니다. 물론 영원히 엄마를 모시고 살 거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엄마 곁을 떠나지 않을 거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엔 결말은 해피엔딩인 걸 보면 저는 정말 행운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좋은 시간들이 찾아올 거니 조금만 더 버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